네,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4월에 첫 거래일을 보냈습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을 좀 보낸 것 같은데요. 이번 달 준비 저희 별밤 특종과 함께 하시면서요. 든든하게 또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짝거리는 특종은요.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유동성 장세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형주들이 좀 많이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 업황에 대한 또 실적의 흐름을 그 1, 4분기 이거를 예측해 볼 때,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생각보다 좋다는 쪽에 좀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업황이 좋은 쪽이 어느 쪽으로 이제 우리가 모아지느냐 이렇게 볼 때 반도체나 또는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자동차 업종들이 생각보다 1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돈의 힘으로 모두가 이제 행복한 이런 그 흐름이었다고 지난 1월 달 전까지는 볼 수 있지만 이제 실적 장세 하면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적 플러스 저 성장이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드라는 개념에서 올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셀렉트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차별화된 이런 섹터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특히 실적 장세에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4월 달에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실적 장세라는 부분에서 실전 투자는 그런 부분에 좀 현재 집중하는 이런 그 현재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4월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네. 이 선택과 집중 전략이 지난달에 벌써 먹혔어요. 네. 지난달 초에 매수했던 현대일렉트릭이 2차 목표가를 또 터치하게 됐습니다. 25,50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또 올랐어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네. 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현대일렉트릭 그 부분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바로 무방에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3차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좋나 보네요. 예,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좀 힘든데 제가 목표가를 3차까지 가는 건 작년 12월 이후에 참 오래 갑니다. 네. 12월하고 1월 달. 그래서 현재 현대일렉트릭의 그 제가 이제 그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상당히 고진감래라고 이렇게 봅니다. 과거 그 3년 동안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덤핑 관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이제 벌가금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경상이익이 안 좋았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걸 다 툭툭 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실적 부분에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라는 측면들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이익을 좀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수익이 나니까 뭐냐면 신사업을 갖다가 확장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제 이 종목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업구조 조정과 더불어서 이제 수익 부분인데 또 하나가 바이든의 그 환경 관련주라든가 최근에 그 들어오면서 그 추가 부양책을 하잖아요. 인프라 투자. 그렇죠. 인프라 투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기업이 이제 그 미국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기 상당히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 쪽이라든가 이런 거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 뭐 고속도로도 바꾸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전선, 네. 뭐 변압기 이런 부분에 어떤 교체가 될 때 동기업이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번에 그 차트 흐름을 좀 이렇게 보면은 목표가가 그 21,950원대에서 이렇게 조정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목표가 2,500원대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3차 목표가는 23,500원대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면 이제 네. 이 종목이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은 오늘 무방에 들어오시면 또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동아기업 리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또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가구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서 플러스 알파가 네. 이제 EGMP의 열관리 모델 이 부분이 이제 좀 부각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상 차트만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반등 이후에 또한 요새 상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등만 해주면 상당히 그러니까 저점만 높아지면 좋은 그 어떤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인데 오늘 또다시 이제 양봉 캔들이 그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바로 현재 EGMP라든가 열관리 모듈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목표가 56,000원대 부분은 계속 보시면서 접근을 좀 해도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화기업까지 리뷰를 들어봤고요. 네. 저희 유튜브 댓글 하나 있으니까 네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댓글입니다. 세영아나님 서비스로 스치면 빨간 맛 멘트 없이 포즈 인사 한번이라고 하셨는데 이 포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유튜브 오류 나가지고 못 네.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내일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 종목들 뒤를 따라갈 뉴페이스가 궁금해집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특종 픽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점 업황 호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독점이니까 또 뭔가 더 설레는데요. 네,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입니다. 아, 메모리 반도체요. 네, 네. 그 그 핸들러 반도체 시장이라고 볼 수 업황이겠네요. 있는데, 예, 업황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네. 이런 그 현재 그 상태죠. 네, 그러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첫 번째 특종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역시 반도체. 반도체가 1분기에 비수기라고 들었는데 2, 3분기를 노리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반도체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그 4차 혁명 시대의 영원한 주도주라고 봅니다. 확장과 수렴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확장 단계에 왔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독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기업도 그 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시장 쪽에서 1위 업종입니다. 최근에 이제 후공정 시장에서 집적화되면서 이러한 그 후공정 업체들의 그 패키지 테스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기업이 이제 그 핸들러 테스터가 뭔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핸들러 테스터는 그 반도체 어떤 소재나 부품들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적절한 이제 온도나 환경을 이제 그 주어줘요. 그래서 그걸 갖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이제 이 반도체 핸들러 장비 업종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 분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오면서 미세와 집적화되면서 이러한 후공정의 바로 그 테스트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 테스트도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한 4개에서밖에 독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그리고 그 핸들러 시장에서 전 세계 1위 업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매출에 대한 그런 것도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그 한 50% 이상 그 늘어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독점력이고 또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 비메모리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에. 그래서 비메모리에 그 2019년도 한 170억 정도 됐는데요. 바로 그 작년도에 200억인데 이런 공정들이 더 이제 계속적으로 집적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핸들러 부분에 대한 현재 후공정의 공정의 테스트 부분이 이제 집적화될수록 갈수록 필요한 구간에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또 이제 여러분 그 SDS라고 많이 들었죠. 네. SDS 우리가 HDD에서 SSD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SSD가 굉장히 저도 바꿔보니까 빠르더라고요. 그 HDS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계속 그 늘어나고 있는데 낸드 프레스랑 합혀가지고 근데 버닌 부분이 또 테스트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버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테스트 장비입니다. 테스트 장비 부분인데 뭐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양품과 그 나쁜 그 이런 그 물품을 갖다 분리하는 이런 그 양품의 판정을 하는 이런 그 현재 테스트 장비다 이렇게 보시는데 SSD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버닌 장비의 테스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요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2020년도에 그 요 품목만 해서 한 100억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핸들러본에 집중하다가 이런 그 SSD 쪽에 그 매출이니까 뭐 회사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정도면 네. 상당히 실적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그 추가적인 이익의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이런 핸들러하고 버닌 장비를 합쳐서 이제 한 500억 정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업황 호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네. 업황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동기업도 이제 그 아까 그 집적화 부분과 이런 테스트 부분에서 파운드리 업황이 호전이 되면서 특히 후공정의 집적화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요. 또한 SSD 부분에서 이런 거 버닝 부분의 테스트 부분이 부가적으로 실적이 확대되고 있다 본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런 그
포트폴리오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핸들러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SD 버닝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전 세계 1등 업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2, 3분기에 주가가 잘 갈 거다라고 노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중장기나 단기 다 좀 가능한 건가요? 예, 뭐 반도체는 좀 그렇습니다. 뭐 확장이 되면 수렴은 되겠지만은 요번 시장과 같이 가는 종목군들이 하나가 좀 반도체라고 계속 보고 있고 그게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의 바로 토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기업도 이제 뭐 계속해서 간다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눌림목을 이미 그렇죠. 줬나요? 수렴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 그 과거에 이제 26,000원대까지 탄력적인 상승을 좀 해줬던 이러한 그 모습을 보는데 최근 그 보면은 주가가 좀 많이 밀려왔잖아요. 이렇게 밀려오고 19,000원대에서 이렇게 행보를 했는데 이제 제가 타이밍의 그 기법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단기 입형이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봉이 그 음봉 5개 뒤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거래량분도 오늘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 그동안 수렴 과정에서 이제 확장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의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뭐 1차적으로 최근 이제 단계적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24,5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8,900원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잘 가질 수 있을지 첫 번째 특종 테크윙은 24,5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종 알아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특종의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업황 호전이 또 나왔습니다. 그럼 뭐 똑같이 반도체 섹터인가요? 그렇죠. 반도체는 반도체인가요? 공통 분모가 업황 호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익성이 또 증가하나요? 예, 수익성은 바로 이제 그 업황이 좋아지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 삼성전자의 그 신규 뭐 이 부분이 좋아지는데 이 종목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오나 아시죠? 나오나 가수님. 힌트를 또 많이 주셨어요. 테스형을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힌트를 이미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됩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테스입니다. 테스형. 요새 노래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섹터를 또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기업을 볼 때 주목했던 부분은 물론 이제 그 낸드 프레시 산업이 지금 현재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제가 아까 고집적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3D 낸드들이 우리가 이제 뭐 10나노에서 3나노, 7나노, 3나노 막 내려가잖아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그 3D 낸드가 단위당 그 집적자가 굉장히 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우리가 빌딩 내에서 옛날에 5층이었던 게 10층. 예를 든다면 해서 126층인데 그 안에다가 256층을 만드는 거예요. 많이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전력 부분에서 전력이 많이 소비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이런 전이도라든가 또 효율성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파운드리 업종에서 나타나는 게 계속 고집적화를 하면서 뭐 3나노, 뭐 128단, 뭐 256단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적층을 좀 쌓아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낸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28단 했는데요. 이게 이제 256단까지 이제 다시 또 현재 그 올라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미지를 또 가져오셨네요.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이제 아주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92단에서 128단 곱하기 그 2죠. 이거 2는 아니고요. 128에서 256단이 2단입니다. 이 두 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볼 때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제 그 집적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256단이면 3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3배고 여기서는 2배죠. 2배, 곱하기 3배,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테스가 뭐냐면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거 128단, 256단 이건 추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테스가 이런 그 3D 낸드의 그 단위당 장비가 수주가 그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거기에다 매출 이익률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128단 부분이 나타나면서 수익성 부분이 한 10%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256단 되면 더 이제 수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일층으로. 그래서 현재 추세 흐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이런 배경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평택 2기라든가 우리가 그 바로 그 중국의 시안 부분에 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나는데 그 테스는
바로 SK 하이닉스도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 부분에 그 메모리 부분에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128단 부분에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양수의 겸장이라 그러나요? 그 양쪽에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을 볼 때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그 영업이익 부분에 10% 정도 더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액 부분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파운드리라든가 낸드프레시 이런 경쟁들이 더욱더 지금 심화되고 있으면서 그 하이엔텍 그러니까 상당히 고집적화 나노 아주 그 낮은 나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현재 그 투자 부분에 가장 그 수혜 업종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테스도 그동안에 좀 오르긴 올랐지만 또 눌림목 이후에 이런 거 반등을 나타나고 있고 또 선도 기업의 어떤 그 주도주 업종 중에 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스형 최근에 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최고가 부근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눌림목을 준 건가요, 매니저님?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가 잘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눌림목을 주고 가는 종목이 있고 하나는 정말 꾸준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꾸준한 섹터는. 종목인가요? 예,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그 이제 뭐 주봉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상당히 꾸준한 종목인데 고점이 얘도 아직은 도달을 안 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현재 그 테스 같은 경우 과거 이제 43,000원대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결국 4차 산업혁명 같이 갈 때 실적이 그 수반될 때는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도 꾸준하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에 대한 그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스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시장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환매도 있고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8,000원대를 그 차트 흐름상 말씀을 드리고요. 흐름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31,900원대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 테스 목표가 3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가 기대되는 반도체 섹터 그 안에서 테크윈 그리고 테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1분기를 또 마무리하는 때잖아요. 이제 2분기를 수익 많이 챙겨봐야 될 텐데 그런 전략 어디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시장은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이 변화되고 있고 바로 유동성 장세에서 그 실적 장세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시장의 중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10시 30분에 그 방송 끝난 이후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에 그 어떤 그 패턴이 변화가 나타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핵심 유망 업종들을 속속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현대일렉트릭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무료 방송하신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 많이 알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별밤 특종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특종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